우리가 크롬의 그 공룡 게임을 지금까지 잘 만들어 왔는데요. 오늘 시간에 한번 전체적으로 정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동영상을 하나 만들었는데요. 한번 여러분들도 정리할 겸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 처음부터 한번 차근차근 해볼게요. 일단 여러분들이 어, P5JS 이제 웹 에디터는 이제 좀 익숙할 겁니다. 근데 보시면 우리가 잘 사용하지 않던 이제 파일 라이브러리 기능을 사용할 건데, 그건 바로 뭐냐면 바로 여기 화살표를 클릭해 보면 여러분들이 잘 처음 보는 파일들이 있을 거예요. 잘 보시면 우리가 지금까지 코딩했던 부분 바로 sketch.js라는 파일을 코딩을 한 겁니다. 근데 여러 웹페이지에서는 자바스크립트만으로는 작동하지 않거든요. 그 자바스크립트는 실제로 웹페이지에서 보여주는 실제 HTML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여기 HTML 파일 안에 sketch.js 파일이 이렇게 포함되어 있는 걸, 연결되어 있는 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는 웹에서 파일이 보여지는 건 HTML 파일이고, 그 안에 이제 동적인 거를 기능을 하는 것이 바로 자바스크립트 파일입니다. 근데 보시면 sketch.js 말고도 몇 가지 것들이 보이죠? P5JS, 바로 이게 우리가 P5JS 라이브러리에 있는 기능을 쓰기 위해서는 이렇게 P5JS 파일을 이렇게 링크를 해야 되고요. 이런 건 이제 임포트라고 합니다. 라이브러리를 임포트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P5JS 파일 중에 소리와 관련된 기능을 갖고 있는 라이브러리 파일을 이렇게 임포트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로는 스타일 CSS 파일을 보실 수 있을 건데, 이거는 그 문서의 폰트라든지 뭐 크기, 폰트 크기, 그 다음에 이제 좀 이쁘게 그 문서를 꾸며주기 위한 어, 스타일 CSS 파일을 말합니다. 스타일 파일이고요.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HTML 파일 안에 동적인 기능을 나타내는 sketch.js,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기능을 사용할 수 있는 이 라이브러리 파일들 이렇게 인풋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이제 나머지 뭐 헤드 뭐 이런 바디 이런 것들이 이제 HTML 기본적인 요소이고요. 이제 여러분 요거 말고도 다른 기능들을 사용하자고 한다면 바로 여기 스크립트라는 명령을 통해서 이렇게 임포트를 하면 되는데요. 보시면 P5JS 홈페이지 가보시면 라이브러리 이용하기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라이브러리 클릭하면 바로 이게 나오게 되는데 어, 우리가 이제 다양한 기능을 사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라이브러리를 이렇게 불러올 수 있어요. 그래서 똑똑한 여러 사람들이 여러 라이브러리들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니까 뭐 소리와 관련된 거, 그 다음에 뭐 어, 로봇 조정 링크할 수 있는 로봇을 연결할 수 있는 뭐 라이브러리라든가 우리가 복잡하게 충돌에 대해서 만들었는데 이걸 또 누가 미리 만들어 놓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뭐 캠 같은 거 연결하는 경우, 그 다음에 뭐 그래픽 만드는 거, 또는 GUI 인터페이스를 제공하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좀 게임을 쉽게 만드는 라이브러리도 있고, 머신러닝을 쉽게 할 수 있는 라이브러리도 이렇게 누가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거를 클릭하셔가지고 그 링크를 가져오시면 돼요. 그래서 그 여기서 이제 링크를 제공하거든요. 요걸 한번 볼까요? 여기 보시면 어떻게 가져오냐? 여기 보시면 이건 게임을 만들 수 있는 라이브러리인데요. 어, 보이시죠? 여기 보시면 이렇게 어, P5JS 기본적으로 들어있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P5 플레이 JS를 이렇게 링크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라이브러리들을 가져올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기능을 확장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본 것처럼 지금까지 하는 좀 다른 영역을 확장할 수 있는 여지를 여기서 index HTML에서 JS 파일을 가져오면서 확장을 시킬 수 있다는 거 좀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여러분들이 좀 코딩을 많이 하시다 보면 이렇게 여러 가지 라이브러리 임포트 하게 됩니다. 뭐 파이썬이든 뭐 다른 언어에서 다 이렇게 다른 사람이 만들어 놓은 라이브러리를 가져와서 기능을
확장하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스스로 그 파일을 확장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실제 코딩을 할 때 우리가 어떤 것들을 만들어 난다냐면, 아이고, 한글, 우리가 다이노라는 클래스를 만들었고, 또 그 다음에 장애물 클래스를 만들었잖아요. 근데 보시면 이 안에다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이거를 하나의 JS 파일로 따로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똑같이 이걸 복사해서 우리가 파일을 만들어서 뭐 dino.js 이렇게 파일로 뺄 수도 있습니다. 아까는 우리가 지금까지 sketch.js의 모든 클래스를 구현했는데 그걸 좀 관리가 편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클래스 파일을 이쪽 JS 파일에 만들어서 추가할 수가 있습니다. 좀 서론이 길었는데요. 그럼 우리가 여러 가지 파일을 다루는 것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는 이유가 우리가 이제 기존과 다르게 이미지 파일들을 쓰게 됐잖아요. 그래서 이미지 파일을 이제 추가하는 것부터 저번 시간에 했었는데, 그러려면 이제 여러 가지 파일들을 다룰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먼저 그때 저번에 그런 이미지 파일들 여러 뭐 소리 파일들을 담을 수 있는 폴더를 먼저 이렇게 만들었죠. assets이라는 폴더를 만들고 여기에다가 이제 파일을 업로드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올려드렸던 파일들 이렇게 드래그해서 업로드 했죠. 그럼 이렇게 쭉 들어옵니다. 네. 다 잘 들어왔죠? 네. 자, 그래서 보면 이제 이런 파일들을 우리가 이제 사용할 수 있게 돼요. 근데 이런 외부 파일들을 이제 p5.js에 사용하려면 우리가 보통 setup, draw 이게 가장 기본적인 건데 또 p5.js 자바스크립트에서는 프리로드라고 하는 특별한 함수를 좀 지원을 합니다. 이 펑션 프리로드 함수는 그러니까 셋업 함수보다도 더 먼저 실행이 돼요. 그래서 비동기 기능을 지원을 하는데요. 일단은 먼저 뭔가 이미지나 사운드가 먼저 이렇게 로딩이 돼야 게임이 진행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게임 만들 때 보면 맨 처음에 로딩 화면 나오듯이 뭔가 필요한 파일들을 다 메모리에 올려놓고 시작을 합니다. 왜냐면 게임 진행하는 도중에 멈추면 안 되잖아요. 끊기니까. 게임 시작 전에 다 로딩을 하는 기능을 이제 자바스크립트에는 프리로드라고 하는 함수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이런 사운드나 이미지 파일을 사용하기 위해서 먼저 이렇게 이런 파일들을 이렇게 로드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미지는 SS에 있는 다이노런 그 다음에 다이노런2 그러니까 발이 막 바뀌는 파일이었고, 이건 점프하는 이미지, 이거는 선인장 장애물, 그 다음에 죽었을 때 다이노 모습, 그 다음에 이제 구름까지는 구현 안 했는데요. 그래서 구름 움직이는 것도 여러분이 나중에 구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점프할 때 소리, 점수가 일정 이상 넘어가면 나는 소리, 죽었을 때 나는 소리, 이런 것들 이렇게 미리 불러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프리로드 하면은 이렇게 불러올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캔버스 크기를 우리가 400 곱하기 200으로 결정을 했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맨 처음에 했던 건 뭐였냐면은 그 다이노 클래스를 구현했었죠, 여러분들. 그래서 다이노 클래스는 이제 클래스는 기본은 맨 처음에 실행을 할 때 제일 먼저 시작되는 컨스트럭터 라는 것부터 먼저 정의를 합니다. 컨스트럭터는 클래스가 맨 처음 객체를 만들어낼 때 기본적인 성질을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크기라든지 위치라든지 또 아니면 기본적인 성질들을 맨 처음 실행하는 것을 생성자 또는 컨스트럭터라고 합니다. 일단은 우리가 기존에 이제 운동할 때 어떻게 했냐면 그 공 같은 거 운동할 때 위치, 그 다음에 뭐 이건 질량, 우리 중력장에서 운동하는 거 많이 했으니까 질량, 그 다음에 크기 요소들을 맨 처음에 받는 연습부터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다이노란 객체가 생성되면 위치와
질량과 크기, 얼마만한 크기의 다이노 그 공룡을 만들 건지 맨 처음에 생성자를 통해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 클래스 안에서 사용하는 변수들은 이 디스라는 선언자를 쓰게 되는데, 그래서 일단 요 다이노 클래스 안의 객체의 위치를 우리가 벡터로 나타낼 수 있죠. 그 다음에 우리가 이거를 맨 처음에 y가 아니라 x-r을 하는 이유는, 이게 위치가 그 바닥에서 약간 떠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공룡을 우리가 구라고 보통 해서 지금 우리가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중심이 약간은 떠 있어야 그 정확하게 바닥에서 바닥을 이렇게 가고 있는 공룡 모습처럼 될 거고요. 만약에 마이너스 r을 안 하면 이렇게 반쯤 잠겨 있는 모습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속도를 정해 주셨죠? 그냥 기본 초기값 0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보시면 알겠지만 공룡을 위아래로만 중력가속도 운동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실제로 2차원 운동은 아닌데, 그래서 우리가 기존에 했던 코드를 재활용하는 의미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그리고 위치, 속도, 가속도 다 이렇게 나중에 확장을 위해서 이렇게 벡터로 2차원 벡터로 만들어 사용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 다음에 질량은 그 m을 받아오고요. 그리고 클래스 안에서 사용할 크기는 반지름은 이렇게 사용했었죠. 그 다음에 또 기능을 구현해 보면, 이제 기본적으로 점프를 해야 되잖아요. 공룡이 점프를 하는 기능을 만들어 봅시다. 그래서 일단은 점프를 할 때 보시면 어떻게 했죠? 점프를 하려면 기본적으로 그 Y축 방향 속도가 있어야 되죠. 그래서 점프를 줘야 되는데요. 일단 요거를 일단은 변수로 한번 만들어 봅시다. 이렇게 변수로 하는 이유는 나중에 좀 유지보수를 쉽게 하기 위함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클래스 밖에서 모든 범위에서 영향을 받는 이걸 전역 변수라고 하는데, 전역 변수로 설정을 해 놓으면 뭔가 값을 바꾸고 싶을 때 코드를 막 뒤지지 않아도 맨 위에 있으니까 좀 찾기 쉽죠. 그렇지만 전역 변수를 너무 남발하면 이것도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너무 복잡해지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다 보면 이거 적절하게 어떤 변수를 어디에 선언할지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P5JS는 여기 그 맨 왼쪽 부분이, 이쪽 부분이 0,0이고 화면에 아래쪽으로 내려가서 y가 커지는 거기 때문에 일단 위로 올라가려면 y가 마이너스로 이 정도의 속도를 줍니다. 그 다음에 근데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점프를 할 때 소리도 나야 되잖아요. 점프 소리. 그래서 어떻게 플레이를 했죠? 아까 점프 사운드를 했으니까 점프 사운드 플레이. 그냥 이렇게 하면 그냥 소리가 납니다. 그런데 저번 시간에 했지만 이게 점프가 공중에서도 막 점프가 되는 버그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제한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면, 바로 그 높이가 바닥에 도달했을 때만, 얘네가 바닥에 도달했을 때만 점프를 할 수 있도록 조건을 달았죠. 그래서 어떻게 코드를 했었냐면 이렇게. 그래서 이 공룡의 위치가 바닥에 닿아 있을 때, 헤이트라고 하는 것은 그 스크린의 높이예요. 스크린의 높이에서 R만큼 빼준 게 바로 그거의 위치면 바로 그때만 점프를 할 수 있게 하는 거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가장 많이 썼던 코드인데요. 힘을 주면 그 F는 운동 법칙에 의해서, F는 ma에 의해서 힘을 가속도로 적용하는 거, 코드를 많이 보셨죠. 그래서 힘을 넘겨받으면 힘을 그 F는 ma에서 m을 나누면 결과적으로 그 가속도가 나잖아요. 가속도를 그만큼 더해주는, 그래서 가속도를 더해주고
그 다음에 그걸 가지고 우리는 또 속도에다가 적용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걸 이렇게 운동을 시켰던 거 기억나시죠? 예. 그래서 어떻게 적용했냐면, 여기 이제 업데이트라는 함수 안을 만들어서, 이건 기억날 겁니다. 이걸 이제 수치 해석이라고 했는데, 아까 가속도를 구한 거를 속도에다 넣고, 속도를 위치에다 넣고, 그 다음에 다시 가속도를 처음 세팅해주고, 그러면서 이걸 계속 반복하면 결과적으로 중력 가속도 운동을 하는 걸, 운동을 적용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리고 우리가 뭔가 운동을 할 때는 그 경계 안에서만 운동을 하게 만들려면 경계를 만들어 놔야겠죠. 그래서 엣지라고 하는 걸 만들어서 이때 엣지는 그냥 바닥면만 만들겠습니다. 그냥 좌우, 어차피 공룡은 제자리에 점프하니까 좌우 경계가 뭐 없어도 되죠. 그냥 바닥 경계만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바닥 경계에 해당되는 조건을 넣었죠. 그래서 우리가 맨 처음에 이렇게 좀 계속 R이 들어가는 이유는 우리가 처음 구현할 때 구로 했잖아요. 구로 하다 보니까 그걸 좀 위치를 보정하는 의미에서 계속 여기 반지름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그 위치가, 구의 위치가 중심이잖아요. 그 중심이고 반지름을 고려하다 보니까 위치를 이렇게 Y방향을 이렇게 R을 빼줘야 됩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어쩌면 이거 물리적으로 구현할 때 핵심 중에 하나가 바로 충돌이었죠. 그래서 여러분이 컬리전 디텍션, 충돌 감지 부분도 하셨던 거 기억날 겁니다. 근데 이거를 이제 객체 형태로, 선인장을 객체 형태로, 장애물 객체 형태로 받아서 그 객체 정보를 가지고 충돌을 구현했었는데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좀 약간 알고리즘이 들어가긴 했는데, 이런 코드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경계값 기억나시죠? 이거 사각형의 경계, 그러니까 장애물을 사각형이라고 간주를 하고, 그래서 그때도 설명을 드렸었는데, 그 사각형과 구의 충돌 과정을 이제 구현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했냐면, 보시면 기억나시죠? 보시면 사각형의 그 경계에 가까운 선을 먼저 경계선을 구하고, 그 다음에 요거를 이제 수직한 점을 구하면, 그래서 여기 XY 위치에 해당되는 수직한 점을 구해서 결과적으로는 가장 가까운 요 점을 선택한 다음에 요 사이 거리를 구해요. 그건 간단하게 구할 수 있죠. 직선거리니까. 또는 여기 점이 요 코너에 해당될 때는 피타고라스로 구합니다. 거리를 구해서 결과적으로 그 위치보다 요 구의 반지름이 작으면, 요 거리보다 이게 반지름이 작게 되면, 반지름보다 요 거리가 작게 되면 이게 결과적으로 충돌했다는 얘기죠. 이게 들어갔다는 얘기니까, 요 사각형 안에 들어갔다는 얘기니까 이 거리와 구의 반지름을 비교해서 충돌을 판정합니다. 기억나시죠? 예. 그래서 그런 코드들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잘 보시면 좀 이해를 해보세요. 그래서 여기 피타고라스 한 것도 있고, 그래서 두 점 사이의 거리가 공룡 그 반지름보다 작으면 충돌했다는 거니까, 그때는 충돌했어, return true. 요 함수를 호출해서 계산한 다음에 충돌했으면 true를 맞아, 반환하고 하고, 아직 아니야 그러면 false라고 해서 아직은 아니야 이걸 반환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충돌 조건을 구현했었고요. 그래서 다이노는 이렇게 구현했었죠. 근데 또 하나가 마지막에 나왔죠.
바로 다이노를 이제 공룡을 보여주는 건데, 그래서 우리가 쇼라고 하는 걸로 통해서 이제 다이노를 그렸잖아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그렸냐면은, 원래 처음에는 어떻게 그렸냐면 그냥 공으로 그렸잖아요. 공으로. 그래서 원래는 요 엘립스라고 하는 공으로 그렸는데, 이제 이걸 이미지로 대체했습니다. 그래서 이미지도 공처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미지 모드, 그러니까 이미지 모드는 어디를 기준으로 딱 그 위치시킬 건다는데, 우리는 구 중심에다 딱 위치시킬 거기 때문에 이미지 모드를 센터로 하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이미지 다이노론 1과 다이노론 2를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위치, 그 다음에 크기. 그런데 여기서 보면 프레임 카운트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게 1초에 한 60번 정도 이 함수가 드로우 함수가 60번, 1초에 60번도 호출이 돼요. 그러니까 프레임 카운트가 보통 60Hz인데, 그걸 이제 4로 나누어서 반 정도, 0, 이거 퍼센트가 의미하는 게 뭐냐면 60을 프레임 카운트 0부터 60까지 올라갈 텐데, 그거를 4로 나눠서 나머지를 구하라는 게 퍼센트입니다. 그래서 4분의 1 등분한 거죠. 4분의 1 등분해서 나머지가 0이 나오면 4로 나누어 떨어지면 요 다이노 런을 실행하는 거고, 또는 4로 나눠서 나머지가 1이 나오면 그래도 이걸 한 거죠. 그럼 결과적으로는 60프레임을 4등분 해가지고 그 중에 반은 1번 그림, 나머지 반은 2번 그림. 그래서 이게 막 60프레임 안에서 막 계속 이렇게 다리가 왔다 갔다 하는 이미지로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다이노를 이렇게 구현을 했고요. 아이고, 그다음에 이거 오타가 있네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장애물을 구현했어요. 장애물도 보시면 이제 사각형으로 구현했죠. 사각형으로 구현했으니까 우리가 생성자를 이렇게 폭과 높이로 구현을 했고요. 왜냐면 위치는 바닥에서 이렇게 움직이는 거니까 폭과 위치로 처음 위치를 잡아줍니다. 바닥에서 위치를 잡아주고, 이게 높이와 width, 그 다음에 height 이렇게 정해줍니다. 그 다음에 얘도 움직이잖아요. 어떻게 움직이냐면, 여러분 기억하실 텐데, 얘가 왼쪽으로만 움직이죠. 그러니까 왼쪽으로만 이렇게 움직이게. 근데 이제 이것도 하나로 해주면 좋으니까 여기도 런 스피드 전역 변수로 설정을 해봅시다. 얼마로 할까요? 우리가 얼마를 쓰죠? 한 이 정도로 하죠. 네, 그렇게 하고, 또 필요한 기능이 뭐였죠? 그냥 보여줘야죠. 그래서 사각형을 원래 우리는 그렸었는데, 그래서 사각형이 렉트를 그렸었는데, 일단은 이거 이미지로 대체했죠. 칵터스 이미지라고 해서 선인장, 칵터스가 선인장이니까요. 근데 요거는 이제 사각형이니까 왼쪽 코너 위치를 기준으로 하거든요. 그래서 이걸 이미지 모드 코너로 하고, 그 다음에 해당되는 그 이미지를 이렇게 배치를 합니다. 위치와 폭과 높이를. 자, 그래서 이건 되게 간단하게 됐죠. 예. 그래서 일단은 클래스들은 이렇게 다 구현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근데 요렇게 지금 클래스가 너무 많으면 길어지고 복잡하잖아요. 그럼 요런 것들을 나중에 복사를 해가지고 제가 예를 들어서 하나 만들어 볼게요. create 파일. 뭐가 만들어졌죠? 여기에다 그냥 이렇게 클래스 아까 파일을 그냥 딱 해서 저장을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 index html 안에다가 그냥 나 클래스 그냥 파일로 만들었어. 이렇게 하면은 다른 사람이 혹시 공동 작업하다가 요거 안 건드리겠죠. 요거는 이렇게 만들면. 예, 그래서 이렇게 이런 걸 인캡슐레이션이라고 해서 이런 걸 캡슐화라고 합니다. 그럼 다른 사람이 못 만지게. 그래서 이걸 이렇게 삭제를 해도 아까 이미 여기 이제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불러올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도 나중에 좀 할 때
이렇게 좀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을 할 때는 이런 식으로 인캡슐레이션을 하셔서 하면 좀 코딩에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원래도 돌려놓고요, 일단. 네. 그 다음에 남은 게 뭐가 있냐면, 이제 본격적으로 본 부분을 코딩을 해야겠죠? 그래서 셋업 부분에서 이제 우리 캔버스 크기를 정했고, 여기서 이제 객체를 만들어야죠. 공룡 객체. 우리는 공룡 중에서 티라노사우루스를 다룰 거니까 티렉스 객체를 만들었던 거 기억날 겁니다. 그래서 다이노라는 클래스에서 객체를 생성하는데 위치는 여기 왼쪽 부분, 그래서 왼쪽 10분 전체 10분분 중에서 왼쪽을 해당되고, 위치는 바닥이니까 바닥에 해당되는 높이. 그 다음에 이게 뭐죠? 팔은 질량이었죠. 질량. 여러분 질량을 조절해서 점프하는 걸 좀 조절할 수 있고, 그 다음에 20은 그 반지름입니다. 반지름. 그래서 반지름 정도 한 20 정도 했을 때니까 적당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드로우가 이제 본격적으로 이런 기본적인 코드들이 들어있는데, 일단 배경색은 220 정도로 해놓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중력장 운동을 할 거기 때문에 중력을, 그래서 우리는 정의를 이렇게 했었죠. 중력을 아랫방향으로 한 이 정도 되게 설정을 하고요. 여러분들 이건 더 바꿔서 값을 바꿔가면서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여러분이 보셨을 때 가장 그럴듯한 걸로 수치값을 바꿔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장애물이 나타나게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장애물이 일정하지 않게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 랜덤이라는 함수를 써가지고, 랜덤이 0부터 1 사이에 랜덤한 숫자가 나오는데 한 0.01 이하가 나타나면 이렇게 나타나게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보시면 장애물 클래스에서 폭과 높이를 좀 랜덤하게 이렇게 해서 생성을 하는데, 그거를 칵티라고 하는 배열에다 넣으려고 하는 거죠. 이게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니까요. 그래서 여기도 전역 변수에 칵티 배열로 이렇게 선언을 해줍니다. 칵티는 써놨지만 선인장의 복수형이라서 칵터스의 복수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배열은 복수형으로 써줬고요, 보통. 푸시 하면은 하나씩 넣는 거예요. 그 배열에다가. 그 다음에 이제 계속 넣게 될 텐데, 이게 넣었으면 이렇게 쌓여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 이거를 넣어져 있는 것들을 계속적으로 불러내서 이동을 시키거나 충돌 여부를 비교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했던 게 바로 뭐냐면, 반복문으로 이 안에 있는 장애물들을 불러왔죠. 그래서 일단 배열의 크기를 갖고 와서 그거부터 끝에 번호부터 하나씩 비교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하나씩 배열에 있는 것들을 움직이고, 왼쪽으로 움직이고, 그 다음에 움직인 만큼 또 보여주고, 그 다음에 Trex 그 다이노에 구현된 충돌 감지 기능을 Trex에서 불러와서 이 공룡 객체랑 장애물 객체가 충돌했니? 충돌했으면 이게 우리가 컬리전 디텍션은 리턴 반환값이 true나 false잖아요. 그래서 충돌했으면 게임 오버, 아니면 그냥 계속 도는 거죠. 그래서 게임 오버, 이거 함수로 제가 만들어놨는데, 게임 오버니까 어떻게 돼야겠나요? 게임 오버니까 제가 이렇게 함수를 따로 만들었습니다. 게임 오버 되면 엔드 사운드 플레이 되고, 텍스트 사이즈가 한 20 정도로 하고, 게임 오버 글씨가 요 정도. 그래서 텍스트 사이즈가 이제 글씨 크기고요. 이 텍스트를 적당한 위치에다 하고, 그 다음에 노 루프는 자바스크립트 P5.js에서 그냥 멈추는 겁니다. 더 이상 드로우 함수가 돌지 말아라.
그러니까 멈추는 거죠. 그렇게 해서 구현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이게 지금 선인장은 계속 장애물은 계속 생성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메모리가 계속 배열에 저장되면서 잡아먹고 있는 건데 이게 한 수백 개까지는 문제가 안 돼요. 수천 개도 문제가 안 될 겁니다. 근데 이게 계속 놔두면 수억 개, 수십억 개 될 수 있겠죠. 그러면 메모리가 아무래도 차겠죠. 그러면 이제 게임이 다운되기도 할 겁니다. 그래서 이거 적절하게 없애줘야 돼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delete obstacle 요 함수로 제가 만들었는데 그래서 그때는 이제 스플라이스라는 걸 쓰거든요. 명령어는 그 해당되는 걸 하나씩 하나씩 없애는 건데 그건 언제 없애냐면 이 화면을 벗어나면 장애물이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화면을 벗어난 장애물은 그러니까 이게 X축을 벗어나 버리면 그것들을 지우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은 또 이렇게 점수를 부여할 수 있겠죠. 그래서 add point라고 하는 함수를 또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냥 add point는 하나 통과하면 5점씩 부여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 스코어 사운드 우리가 비리빙 뭐 이런 소리는 그냥 매번 할 때마다 하면 재미가 없으니까 한 10개 정도 뛰어넘으면 그러니까 장애물 한 10개 정도 뛰어넘으면 디리링 플레이가 되게 그 소리가 나게 한 겁니다. 그래서 이게 50점 그러니까 50점 될 때마다 50점 될 때마다 이게 나머지 50으로 나눠서 나머지가 0 될 때마다 소리를 플레이하게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구현을 할 수 있고요. 네. 그 다음에 또 어떤 게 필요하죠? 이 쇼에서는 일단은 여러 기능들을 뭐 장애물도 움직이고 장애물도 지우고 뭐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제일 중요한 공룡을 움직이게 해야죠. 그래서 공룡을 중력장에서 움직이게 하게 만들어야 돼서 우리 이런 거 많이 쓰셨을 거예요. 일단은 공룡 객체에다 힘을 가하고 그 다음에 그 힘을 가해서 뭐 속도나 위치 같은 걸 업데이트하고 그다음에 경계도 혹시 맞게 돼 있나 확인하고 그 다음에 이제 다 맞으면 이제 그리는 거죠. 그러면 이제 T-Rex가 움직일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필요한 거는 우리가 결과적으로 점프 기능을 안 넣었죠. 점프 기능 우리가 이벤트라고 했는데 실제로 마우스나 키보드 이벤트가 발생하면 마우스를 누르면 T-Rex 점프를 이제 소환하는 거죠. 또는 우리가 했던 게 이제 키보드에서 윗방향 키를 누르면 점프할 수 있게 이렇게 우리가 만들어 둔 거 기억나실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점수도 만들어 놨는데 점수를 보여주게 하려면 뭔가 함수를 또 점수를 보여주는 함수를 좀 만들었고요. 쇼 스코어는 뭐냐면 아까 스코어를 저장했잖아요. 5씩 그거를 불러와서 적당히 여기다 할까요? 그냥 적당한 위치에 이거 스코어를 표시하는 겁니다. 그냥 이거 숫자니까. 물론 이것도 이미지로 할 수 있을 수도 있는데요. 그냥 일단은 간단하게 해봅시다. 근데 보시면 우리가 이제 스코어라는 변수를 쓰게 되는데 아무데도 정의를 안 해줬죠? 그래서 이것도 전역 변수로 정의를 해봅시다. 네. 자, 얼추 다 된 것 같습니다. 뭐 되게 많아 보이지만 실제로 이야기하면서 하니까 별로 없죠? 다 됐습니다. 자,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네. 점프 잘 되죠? 네, 이제 나옵니다. 뿅. 아쉽네요. 물론 지금 이게 완벽한 게임은 아닙니다. 이게 우리가 이 플레이를 끝까지 할 수 있도록 그 장애물의 간격도 어느 이하로는 붙지 않도록 그걸 해야 되는데 일단 그 코드는 빠져 있어요. 여러분들도 한번 더 고민을 하셔가지고 어느 이하로는 얘네 선인장들이 붙지 않게
안 되네요. 그러니까 그렇게 게임이 가능하도록 그런 조건들을 이렇게 만들어야 이제 끝까지 깰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적절한 난이도와 그다음에 적절한 예, 실제로 할 수 있도록 예. 그런 게임 규칙들도 좀 명확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자, 여러분 수고하셨고요. 얘기가 길었는데요. 이렇게 우리가 전체적으로 P5JS 게임을 구현해봤고요. 다음 시간부터는 여기다가 이제 우리가 많이 듣는 인공지능을 좀 한번 기능을 구현을 적용해 보겠습니다. 게임에 인공지능이 어떻게 구현되는지 다음 시간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